운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영향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20년 이내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원래 벌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 지급액도 삭감된다면 요구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빨리 받아야 돼. 이놈이 뭐 하는 거야? 떼지. 이놈이 40%에 육박합니다. 떼지. 이놈이. 정부안이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뭐 하는 방점을 거야? 찍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이거 닦아야지. 뭐 하는 거야?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일 까먹었네.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국대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렇게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향 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들의 업무 범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 충남대병원. 이곳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12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문의 1명이 빠지면서 매주 목요일 야간 성인 응급진료가 중단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평일 야간 성인 응급의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너무 걱정되죠, 선생님.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그냥 죽여야죠. 이런 응급의료 국내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자 정부가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군의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로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어느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업무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은 실제 진료에 들어가기까지 며칠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보다 투입된 군의관 수가 적어 완전히 정상화되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단축 운영으로 군의관 5명이 투입된 강원대병원 역시 교육과 업무 범위 설정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의료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 충북대병원도 이번에 투입된 군의관 2명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0여 명을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야, 이놈이. 군의관 배치가 시작됐지만 정작 응급실 현장 의료진은 회의적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거의 다 먹었네. 숫자를 좀 놓칠 수도 있겠다는 거의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하고 있는 사실 30%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동시에 한꺼번에 진료하는 인력에 비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한 5명에서 7명 정도 근무했던 게 지금 1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군의관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선생님들이 뭐 정부에서 파견을 보내시는데 실제로 응급학과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고 실제로는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추석이 지나면 또 설이 있죠.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퀘스천이죠. 저는 감히 버틸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제한하는 이거 거의 다 먹었네. 아침 출근길 시바. 정부 정책이 계약이라며 의대 증원은 시바, 천천히. 더 부추긴다고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거기다 먹었네. 서욱 기자입니다.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학교 병원. 정식 진료가 시작되기 전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에 이어 산부인과와 이게 어디 탈출하려고 연출하는 치료 불가능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손해를 이게 응? 방치하여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데요. 씹어야지. 병원을 통한 아니나? 필수 효과로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 아니네. 병원을 찾는 환자와 뭐 하는 거야? 안내문을 전달하고 의대 뭐 하는 거야?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응? 뭐 하는 모든 거야?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는 뭐 하는 의대 거냐고.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다 먹었네. 봐봐. 안 해나?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이게 어디서? 필수 의료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 박살을 내놨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지금 돌아오는 다 먹었네. 거의 다 먹었지? 거의 다 먹었지? 따주는 응급실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태업하지 않는 떼지. 원망스럽습니다. 떼지. 병원마다 전화를 해. 병원에서 안 받아요. 병원을 좀 해서. 전국 일거리 거의 다 먹었네. 거의. 후일 수시 모집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된다면 이제 흘렀네.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흘렀어. 호소했습니다. 흘렀어. YTN 홍석입니다. 박미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응급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8월 말부터 환자가 줄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 역량이 30%가량 줄어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250명을 파견할 텐데 이들이 의사 한 명의 역할을 다 못하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 유린, 친일 등 날선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반성부터 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프레임 정치에 매몰돼 있을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3.1운동으로 거의 다 먹었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이란 거의 다 헌법 먹었잖아. 달리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 관장에 앉히고 이만큼 남았네. 거의 다 먹었네. 다 먹었냐, 아래는. 주장하는 자를 다 먹어.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일방적 친일 정책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쌓여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건 정의 실현이라며 쌍특검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거의 다 것이 먹었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특검법은 박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 대표적인 먹었네 이제. 법안입니다. 한 숟가락만 먹으면 대목도 되는데. 있는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는 물론 의료계와 마지막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아울러 1987년 박수. 헌법체제를 시대에 맞게 고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잠깐만. 공식제로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그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성하는 게 국회 정상화의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기통을 만들어가고 정부 여당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사실상 혁신을 걷어차겠다는 선언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여전히 친일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뭘 먹어, 뭘 먹어? 이어갔습니다. 이거 닦고.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뭘 먹어? 성행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뭘 먹어?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검찰 독재 언급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 마셔? 5만 원 법과 노란봉투로 물 마셔야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은 양주구육이라고 이놈이. 했습니다. 또 정기국회에서 물 마셔.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는 물 마셔. 물 닦지 말고 물 마셔. 물 마셔. 대통령실 이거 들고 마셔야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들고 마셔야지. 한번 더 마셔. 마지막. 민주당이 아직 다 먹었어? 대변에서 뚜껑 닫아.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닫아 꽉.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여기도 기자들을 꽉. 만나 이같이 말하며 꽉. 박수. 법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고 잉크.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쁜지. 민주당은 위헌 사랑해요. 헌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안녕. 인용했고 당대표 강탄을 위해 저기 해야지. 검찰을 불러 안녕. 청문회를 열었다며 안녕히 이런 계세요.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 게 이렇게 해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그렇지. 제기한 정부의 대형 준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